사주를 좋은 사주와 안 좋은 사주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안 좋은 사람 뭔가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용신이 뭔가 참 애매한 사주들은 안 좋은 사주가 많아요. 오히려 병약이 뚜렷하잖아요. 좋은 사주가 많아요. 나빠도 뚜렷해야 돼. 사주는요, 될 수 있으면은 공부는 복잡하게 하고 볼 때는 단순화해라. 딱 구조를 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늦여름에 꽃이잖아요. 자, 늦여름에 꽃인데 사화가 있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보면은 늦여름에 꽃인데 요게 조금 땅이 메마르겠네, 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땅이 메마르면은 어떤 생각이냐, 비가 와줘야 되겠다, 첫 번째 조건. 근데 여기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이 비가 뿌리가 없죠. 충미충을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오더라도 뿌리가 흔들려. 비가 와서 여름에 확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다 말다 이 모습이죠. 거기다 보면은 또 병화 태양도 없어요. 을목이 어디냐? 기토 옆에 있잖아. 그럼 이 모양을 쭉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 을목이 마치 여름에 햇볕이 쫙 나거나 비가 쫙 오거나 해야 되는데 뭔지 비도 별로 없어. 거기다 태양도 별로 없어. 거기다가 땅도 흔들려. 뭐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힘든 사주죠.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돈은 충미충을 맞았어. 그게 뭐예요? 들락날락 안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기토는 묘목이 앉아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에서 식재간의 모습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식상은 보시면 힘이 없어. 식상도 관성은 아예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일정치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살아가는 모습이 정확하기만 해도 좋은 사주예요. 살아가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뚜렷하지 않아요, 직업궁이. 을목이 꽃은 꽃인데 화려하게 폈으면 그나마 사람들한테 확 이렇게 튀는 꽃인데 화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 조건을 딱 보란 말이에요, 사주에서. 얘가 을목이 병화태양이 확 빛나고 그 다음에 물이 쫙 있으면 이쁜 꽃이야. 근데 시들어가는 미월에 화도 확 싫지 않고, 그러니까 사주가 딱 보면 뭔가 짜임새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그럼 그때는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냥 세상 살아갈 때가 참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뿌리 내리고 싶어도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돈도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또 내 사는 거처도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니 이 사주는 뭐예요? 그나마 내 뿌리 내려주는 나무가 그나마 내가 살 길이지. 그런데 사주 원국이 안 좋다. 그나마 말년에 목이 뿌리를 내려주니 조금은 자기 역할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운세에서 보면은 이게 목이 있어서 뿌리는 내렸으니 그냥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주 원국이 그러면 운을 만나도 거기서 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지금 60이잖아요. 그죠? 지금 을의 대운이 가장 좋죠. 을의 대운이 가장 좋은데 이 사람의 끝에 그 자식 자리에 그때 묘목이 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같이 봤는데 근데 얘가 재성이 되게 발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 운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자기가 묘목의 뿌리가 자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자기가 자식 키우면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오히려 병약이 뚜렷하지 않아요. 병도 희미해, 약도 희미해. 그래서 그림을 딱 그리면 여러분이 뭔가 사주에서 뚜렷 나쁜 것도 뚜렷 이러면 좋아요. 왜? 나쁜 것이 뚜렷하잖아? 나쁜 것이 없어질 때 대발복해. 그래서 이 사주를 끄집어낸 거는 사주를 좋은 사주와 안 좋은 사주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안 좋은 사람 뭔가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용신이 뭔가 참 애매한 사주들은 안 좋은 사주가 많아요. 나빠도 뚜렷해야 돼. 좋아도 뚜렷한데 없잖아. 거기다가 여기가 을축이니까 어디 뿌리를 내리고 있냐고. 그 얘기 했잖아요. 을목이 축토가 있으면 마치 이렇게 왜 금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얘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충미충을 또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꽃이 딱 앉아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겠냐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사주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러냐면 이런 사주가요, 멀쩡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습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보면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아요.
제 요 사주가 이게 미중의 기토가 떠서 그죠? 그럼 뭐야 편제격인데 이게 편제가 제대로 못 써먹잖아요. 편제격은 식신이 보좌를 해야죠. 근데 편제가 어디 앉아 있어요? 비겁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격이 편제라도 편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편제의 격을 딱 이뤘어. 이루면 내가 신약이야. 신강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강이야. 편제 자체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편제 자체가 흐리멍텅하잖아. 왜냐면 편제격인데 충을 맞았죠. 그러니까 격이 충을 맞아서 파격이잖아.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다 이거야. 깨진 그릇에 아무리 운이 들어와도 안 돼요. 거기다 또 이 화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화생토 충미충 이미 격에서 깨진 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주를 막 그동안은 막 격이 쫙 있는 사주를 봤잖아. 그러다가 있는 사주 보다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안 맞잖아요. 아, 이게 격이 깨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월지가 충이 되면 월지충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월지충이 격인데 격이 충이 됐으면 그 격을 제대로 못 써먹는 거예요. 왜냐면 월지는 자기가 타고난 소질인데 그러니까 타고난 소질이 충을 맞았으니 그 자체가 깨진 거예요. 그 소질 개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거. 그릇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일반 그릇은 이렇게 깨끗한데 거기가 금이 살짝 갔어요. 그러면 가격에서 엄청 차이 나죠. 그죠? 그거 뭐 명품, 진품, 명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도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자기가 그 위에가 살짝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떨어져 나간 걸 살짝 붙여놨어요. 가격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그 상태보다 거기다 다른 걸 붙인 게 가격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정말 도자기나 진짜 좋은 거는 깨지면 깨진 그대로 있어야지 거기다가 뭔가 손을 대서 그거를 다시 복원시켜 놓잖아요. 가격이 완전 확 꺾이더라고. 이 사주는 그거예요. 충미충으로 깨졌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보합했다 해도 또 하나 사주가 재성을 쓰는데 화가 쓰임새가 없잖아. 특히나 사화는. 이 사주는 복잡하게 딱 생각하지 말고 사주에 쓸 게 없어.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목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자수를 만나면 이게 목이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더더구나 을목이니까. 그러니까 을해를 만나서 뿌리라도 내려야 산다 이 말이야. 그나마 그러니까 믿을 게 나밖에 없다. 을목이 예.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미가 묘지예요. 묘지고 개수가 힘이 없어요. 여기 을목도 힘이 없어요. 얘만 거의 겨우 살아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딱 보면 뭐를 봐야 되냐면 얘를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행동 하냐. 얘를 도와주는 게 을목 개수잖아. 사화에 앉아있어. 수가 토에 앉아있어. 뭐가 정상적으로 도와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남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실속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남이 볼 때는 목도 있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고. 왜? 겉으로는 목도 있고 수생목이니까 이 나무가 그래도 힘이 있다고 하는데 뭐야? 뿌리가 전혀 없잖아, 힘이. 천간에 뜬 거는 밑에 뿌리가 없으면 작용을 못한다. 그래서 천간은 항상 을이에요, 개수예요가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 위에 떴느냐. 여기 을목이 사화 위에 떴고 개수가 미토 위에 떴으니 개가 있어도 힘을 못 쓰는 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잖아요. 갑인데 무슨 갑이냐, 을인데 무슨 을이냐가 중요해서 천간은 반드시 지지 보고 판단해야지 천간 가지고 이게 수생목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끝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